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9일 CNBC에서 캐시우드가 기존 주식을 매각한 후에 자신의 투자 종목을 재조정했고 그녀의 전략이 큰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아크 인베스트 설립자인 캐시우드는 금요일 기술주 하락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며 그녀의 장기적인 베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금요일 CNBC의 클로징 벨에 출연해서 이러한 설정이 마음에 든다며 최악의 일은 시장이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주식에만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 기업이 시장의 고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일부 기업은 현재 2월 최고치 이후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캐시우드가 말하기를 우리의 5년이라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업들은 가격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상황 아니면 전략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월부터 우드는 자신의 펀드 성과가 15%로 연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하락에 대해서 그녀는 20에서 30%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드 말은 주식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보지 말고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보자. 이 기업들은 장기간으로 볼 때 성장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 주식도 오를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드가 장기 투자를 고수하는 동안 그녀가 팔고 있는 주식은 애플입니다. 펀드는 어떤 현금도 가지고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현금 같은 주식에 묻어두고 있는 것이고 애플도 이에 포함됩니다. 팡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은 확실히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들은 주가 하락에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본 것처럼 변동성이 큰 기간 동안 이러한 주식을 매각하고 리스크 회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보다 순수한 기업 또는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기술주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이 큰 기업들에 대한 주식을 팔고 혁신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팡스는 이미 큰 나무이고 이 아크 이노베이션 캐시우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 큰 나무가 되기 전인 새싹인 단계 이 단계에서 미리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우드 주력 펀드인 아크 이노베이션은 지난주 동안 여전히 9% 이상 손실을 보였지만 더 광범위한 기술 회사들과 함께 금요일에 약간의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금요일에 1.27% 상승했었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약세 속에 지난 한 주 동안 펀드로부터 약 7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는 아직 한 달 동안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캐시우드는 이 기업들에 대한 혁신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있고 끝까지 가는 거죠. 우드는 2020년에 개념 혁명과 로봇 공학을 포함한 분야에 초점을 맞춘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가 큰 수익을 내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회사가 명성을 얻으면서 그녀의 펀드는 유명해졌습니다. 아크 비클의 자산은 불과 10개월 만에 1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이 아크 비클에는 유명한 테슬라가 있겠죠. 이건 포물선이에요. 우리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에 익숙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아크 전략과 아크 혁신 플랫폼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1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성장한 것은 그보다 조금 더 빨랐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기사는 끝났고, 자, 여기 아크 인베스트 사이트에 왔습니다. 지금 액티브 ETF 종목들을 보면 테슬라, 원격 의료시장의 텔라독, 스트리밍 플랫폼 로쿠, 결제 서비스 스퀘어, 전자상거래의 쇼피파이, 그 다음에 인터넷 미팅하는 줌비디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진로우 그룹, 클라우드 통신 플랫폼 트윌로,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거의가 자라나는 새싹들이죠. 이 캐시우드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고 과연 정말 그런가, 향후 장기적인 추세도 그런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2월 정도에 이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는데 21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이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3월 초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120일 이동평균선, 그것은 겨우 상승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6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뚫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다?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거래량도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2021년을 위주로 본 건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보면은 하락 반전형 패턴인 이중천장형이 보여요. 이거를 쌍봉형 혹은 M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패턴을 보고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계속 하락함에도 내가 1000만원 넣었는데 이게 한 600만원으로 했는데도 야, 오를 것이다, 믿어라. 그래서 기도 매매를 하면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쌍봉형의 패턴에서는 언제 1차 매도를 해야 되냐? 1차 매도는 이 추세선의 이 하락하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2월 초 중반에 매도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이때 매도를 못했다, 하는 순간에 매도를 못했다면 이 기준선을 이탈하는 순간, 즉 2월 말 정도에 아크 이노베이션 ETF를 뛰어내렸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을 거고, 현재도 지금 흑산병이 떴으면 물론이고 4월 말에 데드크로스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이 열차를 뛰어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캐시우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크 이노베이션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분은 계속 가져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은 미래를 선도할 훌륭한 유망한 회사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집을 사야 한다거나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1년 6개월에서 1년 내에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매도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NBC 사이트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 캐시우드 CEO께서 이 기업의 주가만 보지 말고 가치를 보자,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기로 하면서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